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부동산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죠.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행정 발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자산 그리고 미래 계획에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강한 반응과 참여를 유도하는 분야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 검색이나 콘텐츠 소비가 최근에 대단히 활발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공급 확대라든지 양도세 완화 그리고 DSR 규제 등 관련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이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또 커뮤니티 등에서 정책 해설 콘텐츠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회수 그리고 댓글 반응도 대단히 높거든요. 예.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실거래하고 매물 문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대단히 지금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실거래가도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신도시 또 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정책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이나 계층에서 이제 거래 활성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정부의 6.27 수요 억제 정책 그리고 9.7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기대됐지만 그 효과는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한 부동산 시장 소식 YTN이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평가원님, YTN의 부동산 보도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이슈가 우리 삶과 직결돼 있다 보니 저 역시 이번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 보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예. 먼저 지난 6.27 대책 이후에 정부의 공급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됐었는데요.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현장 중개 구성을 통해서 시청자가 정책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주택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 아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양질의 고급 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신규 착공 135만 가구, LH 직접 시행 7만 5천 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급 2만 3천 가구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LTV 50%에서 40%로 하향,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 축소와 같은 금융 규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담아 전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갖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 언급한 정책 발표 보도의 경우 보도 이후 전문가 대담이나 정책의 긍부정 평가를 다룬 보도는 이어졌지만 정책의 핵심을 정리하는 후속 보도는 부족해 시청자가 정책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고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9월 7일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 정책을 검증하는 YTN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7 대책 가운데 LH 주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강조되면서 LH의 실행 역량에 대한 의문과 핵심 입지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라 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의 135만 가구 착공에 나서겠다며 LH가 직접 시행사로 등판하도록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가뜩이나 인력과 조직이 축소된 상황에서 택지 매각 중심의 사업 방식을 갑자기 바꾼다면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LH 아파트를 짓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일군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서는 LH를 택지 매각 위주에서 주택 시행사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을 전하면서도 160조 원대에 달하는 부채와 인력 축소, 사업 전환에 따른 리스크, 민간 건설사 참여 저조 가능성을 언급해 실행 가능성의 취약성을 부각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도심 핵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규모 유휴부지 위주라 파급력이 약하며 건설사 참여와 입지 경쟁력 확보도 불확실해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호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이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인 도심 공급 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임대 재건축은 소형 평수 위주의 중위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수천 가구 규모 수준이라 파급력이 적습니다. 정책의 공공성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정책과 시장 사이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언론이 이러한 정책을 검증하면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논의의 한계를 돌아보게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책 검증 보도의 역할을 짚어주셨는데 우려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전문가와 관계자의 목소리가 더욱더 좀 중요하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언급해 주신 보도만 보더라도 다양한 인터뷰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자, 이런 부분에서 YTN의 강점인 대담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YTN 대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 논의는 공급 확대라든가 시장 안정과 같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출연한 대담에서는 97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비롯해 그 해석이 포함돼 시청자가 속도감 있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LH가 공공주택 용지 매각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땅 장사를 중단을 하고 100% 직접 시행을 하고 그럼 민간 건설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행이 LH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공을 할 거잖아요. 직접 공사를 누가 하느냐? LH는 그런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공의 주체가 민간 건설사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그러면 LH가 그렇게 할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H 직원이 한 9천 명 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조직 재정비하고 이런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주무부처 책임자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사실 LH가 이제 재정 역량 부분에서 이게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채가 많은 건 뭐 좀 다 모두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또 LH는 또 자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참여로 이제 그 건설사들이 시공을 담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급사들이 먼저 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 시행의 맥락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고 LH 실행 역량과 민간 건설사 참여 저조 가능성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LH가 직접 시행하게 대상은 어디인지 서울시 주택공급 구상안, 또 국토부 권한 확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시청자가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또는 관계자와의 대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보다 건설적인 비판과 제언을 다루는 논의는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을 돌이켜봤을 때 복수의 대담자를 구성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거나 부동산을 취재하는 YTN 기자가 함께 자리에 언론의 감시와 검증의 목소리를 보탰다면 이번 정책을 보다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자 여전히 언론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세금 정책이나 여러 유동성 요인이 얽혀 있어서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봤을 때 장기적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책에 대한 보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살펴주신 보도 내용을 좀 들려주시죠. 네, 이제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추세를 전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 상승폭이 커졌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강벨트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97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일상에서는 잘 접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과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보도의 흐름이 주 단위의 단기 반응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책 효과를 좀 더 깊이 있게 짚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덧붙여 보면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지표의 다양화를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보도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에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 매매 수급 지수,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함께 살핀다면 공급 정책이 외곽 지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 수요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주는 변화 등을 보다 폭넓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 줄어들기보다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서 YTN 보도 역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다뤄나갈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보도의 지향점 그리고 앞으로의 취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YTN 부동산 관련 보도의 지향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 계층 분석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책 발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정책이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지 또 어떤 계층이 소외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의 의도와 또 현실 간의 괴리를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계층별로 뚜렷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정책 영향의 차이를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은 지역성과 계층성이 대단히 강한 분야거든요. 이제 같은 정책이라도요, 서울과 지방 그리고 고가 아파트와 중소형 주택, 또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득별로, 연령별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흐름과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장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이제 바뀌기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정책 발표와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의 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책과 시장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보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보도는 뭐 앵커가 전하는 입장에서도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또 아쉬운 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YTN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서 더 보완된 보도를 선보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부동산 제도 운영의 문제를 다룬 차유정 기자의 보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제가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잠재적 허점을 짚어내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제도 검증이란 작업을 통해서 언론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의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제도의 한계까지 함께 짚어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균형 있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담론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보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태 고발과 제도 점검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과 정보를 잇는 매개 역할까지 맡아 언론이 지향해야 할 역할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디딤돌 뉴스를 통해서 취재 과정에서 가장 집중했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현장을 더 들여다보고 싶은지 취재진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언론이 나아가야 할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해냈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요. 경제부 차유정 기자를 직접 만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도심복합 사업이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건데 사실 지금 많이 지지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이게 이번에는 좀 제도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개선된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조명하고 싶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봤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80년대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물론 성공 사례도 많지만 비전문가인 조합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깜깜이 운영이나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갑자기 올리는 뭐 그런 피해 같은 것도 많았는데요. 또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조금 보도를 해야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어쨌든 공급 대책이 크게 한번 나왔는데 핵심이 이제 LH가 서울 외곽에 이제 공공주택을 대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좀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민간 참여, 이제 민간 건설사들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동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GTX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뭐 이렇게 개통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그럼 공급 대책이 추진 현황,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보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